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정민이 무릎을 꿇고 화장실 구석구석을 닦고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칫솔 같은 도구가 들려 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4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움직임은 날렵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아직 6시도 되지 않았군요. 정민은 허리를 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층 남자 화장실 청소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도구가 든 카트를 밀며 복도로 나오자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20층은 다 끝났습니다. 다른 팀들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정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회사 정민 클리닝 서비스는 이 건물을 포함해 강남 일대의 주요 빌딩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죠. 오늘도 일찍 끝났네. 다들 수고했어. 내가 사무실에서 마무리 점검할 테니 먼저 들어가도 좋아.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정민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 넘게 청소 일을 해온 손등에는 세제와 표백제로 인한 붉은 자국들이 선명했죠.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직원 25명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혼자서 딸 소라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작은 청소일이 어느새 이렇게 커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정민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 드러난 피로감은 감출 수 없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딸 소라가 병원에서 만난 의사 윤재와의 첫 공식 만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민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견적서와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정민 클리닝 서비스라는 회사 로고가 인쇄된 서류철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계약건으로 만남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딸의 예비 시부모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여기 마무리할게요. 오늘 중요한 약속 있으시잖아요. 사무실로 들어온 반장이 말했습니다. 정민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어떻게 알았어? 소라 씨가 어제 전화했을 때 들었어요. 의사 남자친구 부모님 만난다고 긴장하시더라고요. 정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집안이 대학병원 교수 집안이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지. 반장이 정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어디 있다고요? 직원 25명에 강남 빌딩들 다 맡고 계시잖아요.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어쨌든 고마워. 난 이만 가볼게. 차에 오르며 정민은 손에서 나는 세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죠. 차 안거울을 보며 손에 있던 작은 향수병을 꺼내 손목에 뿌렸습니다. 오늘은 좀 덜 나겠지. 집으로 향하는 길, 정민의 머릿속은 이미 오늘 있을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라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만난 의사 윤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였습니다. 정민은 손목의 붉은 자국을 보며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정민은 서둘러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으며 세제 냄새를 지우려 애썼죠. 오랫동안 샤워를 한 후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오랫동안 혼자 키워온 딸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현관문 소리에 소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29세의 소라는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만난 의사 윤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죠. 처음 소라가 윤재를 소개했을 때 정민은 걱정이 앞섰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응, 딱 맞춰왔네. 준비 다 됐어? 정민이 물으며
옷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네이비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소라는 어머니의 옷차림을 보며 미소 지었죠. 엄마, 그거 진짜 잘 어울려. 오늘 윤재 어머님도 오시니까 긴장되지? 정민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지. 의사 집안이라면서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네.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의 거친 손등이 소라의 부드러운 손과 대비되었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윤재가 이미 엄마 이야기 많이 했대. 사업가라고.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업가라. 청소회사 운영하는 걸 그렇게 말하면 조금 과장된 것 같은데. 소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야.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업가야. 혼자서 회사를 일구고 직원들 생계도 책임지잖아. 정민은 딸의 말에 감동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직업의 종류가 중요했으니까요. 고마워, 우리 딸. 자, 이제 출발할까? 늦으면 안 되니까.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윤재와 그의 어머니 박 교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민은 카페에 들어서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제 자국이 보일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재는 예의 바르게 일어나 인사했지만 그의 어머니 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박 교수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정민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주문된 차와 디저트가 놓여 있었죠. 소라를 직접 만나보니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간호사로서도 평판이 아주 좋더군요. 박 교수의 말에 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에 그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직업이 뭐 하신다고 하셨죠?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선 사업을 한다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청소업 쪽이에요. 빌딩 관리와 특수 청소를 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박 교수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윤재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 노력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죠. 정민은 박 교수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경멸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정민이 너무나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신다니 대단하세요. 윤재의 말에도 박 교수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겉도는 정보 교환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정민은 차를 마시며 박 교수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향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거죠. 소라는 어떻게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나요?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소라가 대답하기 전에 정민이 말했습니다. 소라는 어릴 때부터 돌봄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혼자 키우다 보니 일찍 독립심도 생기고 사람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죠. 박 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다음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대학은 어디를 나오셨나요? 정민은 순간 굳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소라를 낳은 후 이혼하면서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박 교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민은 그 눈빛에 익숙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학벌,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선이요.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소라는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딸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죠. 괜찮아. 처음이라 어색한 거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 어머님이 처음엔 좀 그러실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민의 위로에도 소라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라의 행복이라면 자신은 기꺼이 그 아픔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민은 가능한 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려 했지만 윤재 측에서는 대부분의 결정권을 가져갔습니다. 결혼식장, 초대 손님 목록, 심지어 소라의 드레스까지도요. 정민은 자신의 의견을 많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준비 과정에서 정민은 몇 번이고 박 교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박 교수의 태도는 형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 정민은 그저 청소부 출신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민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소라의 행복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정민은 하객 인사보다는 준비물과 꽃 장식 상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행사장 관리도 해온 그녀로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저기 신부 어머니시죠? 꽃이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요. 한 하객이 다가와 말하자 정민은 반사적으로 꽃 장식을 고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교수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이런 일도 하시네. 정말 부지런하시다. 그 말의 뉘앙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정민은 정확히 느꼈지만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오늘은 소라의 날이니까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민은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로 키운 딸이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습니다. 소라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윤재와 맞잡은 손으로 서약을 하는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정민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죠.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인사를 건넬 때도 정민은 윤재 가족의 지인들 사이에서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모두 윤재 가족과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라 어머니, 정말 멋진 딸을 키우셨네요. 한 하객이 인사했습니다. 정민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딸을.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치 청소업을 하는 어머니에게서 나온 딸이 의사와 결혼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민은 그저 미소를 유지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정민은 혼자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와 윤재는 이미 신혼여행을 위해 떠났고 하객들도 대부분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가 정말 예뻤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박 교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요. 윤재도 소라를 많이 아끼니까 걱정 마세요. 짧은 대화 후 박 교수는 남편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정민은 혼자 남겨진 연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장식들 사이로 청소 스태프들이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죠. 정민은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태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보통 하객들, 특히 주인공의 부모가 청소부들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정민은 그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소라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였습니다. 정민은 이 결혼이 소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동시에 딸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이게 바로 성장이고 독립이야. 정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과 소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지 걱정되었습니다. 결혼 후 2달 소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쁜 탓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한 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소라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정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라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네, 다 잘 지내요. 엄마는 어떠세요? 나야 늘 똑같지. 오늘도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왔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윤재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거든요. 정민은 실망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자. 전화를 끊고 정민은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낯설어져 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소라에게 미리 연락해 함께 차례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이틀 전 소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 시댁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일도 많고 윤재 할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정민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이 되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라가 시댁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뒤로 미루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 챙기느라 바쁘겠지. 정민은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린 후 남편의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소라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정민은 홀로 소라를 키워왔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사위도 만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민은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정민은 결국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다가 결국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있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말고 시부모님께 잘 해드려. 소라에게서 온 답장은 더욱 짧았습니다. 네, 엄마도 잘 지내세요. 명절이 지나고 정민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 청소 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죠. 어느 날 정민은 회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청소 용역 입찰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민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병원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윤재가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라와 윤재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의 성장과 직원들의 생계에 중요했습니다. 숙고 끝에 정민은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민 클리닝 서비스가 최종 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민은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첫날 현장 감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정민은 복도에서 우연히 사위를 마주쳤습니다. 윤재는 놀란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정민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 병원 청소 계약을 맡게 됐어. 오늘은 첫날이라 직접 와봤지. 윤재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환자가 있어서. 윤재는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정민은 그런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에서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그 사람. 사위분 맞죠? 왜 눈도 안 마주치세요? 정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바빠서 그런 거야. 자, 우리 일에 집중하자. 정민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이 딸의 새 삶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윤재 병원 청소 계약을 맡은 거예요? 정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딸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이라서 맡았어. 문제가 있니? 소라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윤재 어머님이 알면 엄청 불편해하실 거예요. 제발 다른 회사로 바꿔줄 수 없어요? 정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라야, 이건 비즈니스야. 정당하게 입찰해서 따낸 계약이고 우리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야. 그냥 윤재한테 엄마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해. 전화를 끊고 난 뒤 정민은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딸에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라는 현실 말이죠. 다음 날 정민은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맡기고 병원 청소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라와 윤재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가져온 것은 더 큰 거리감이었습니다. 소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고 만남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 박 교수의 초대로 시댁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은 오랜만에 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박 교수의 집은 예상대로 호화로웠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그 집안의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소라가 곧 내려올 겁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정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속에는 이미 소라와 윤재의 결혼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윤재 가족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민은 그 사진 속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윤재 가족 사진이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엄마. 소라가 계단을 내려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민은 딸을 보자 모든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우리 딸 잘 지냈어? 얼굴이 좀 마른 것 같은데. 정민이 딸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병원이 좀 바빠서 그래요. 식사 자리에서 박 교수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윤재의 병원 생활과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박 교수가 갑자기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청소일도 요즘은 돈 된다면서요?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정민은 대답 대신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서 윤재는 침묵하고 소라는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이다 보니 나름의 시장이 있습니다. 정민이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박 교수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도 맡았다면서요? 윤재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정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덕분에 소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된 거군요. 의사 집안에서는 간호사도 별로인데 말이에요.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정민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라가 뒤쫓아 나왔습니다. 엄마 기다려요. 정민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시어머님이 원래 저러시진 않는데. 정민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소라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 청소 계약건에 대해서 한 말.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민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소라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괜찮아, 이해해. 내가 앞으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온 청소업이 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멀어지는 길이라 해도 말이죠. 정민은 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한 건 아닌데 내가 괜찮은지 걱정돼. 시어머니께 너무 상처받지 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엄마는 늘 내 편이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지만 그녀는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딸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을 찾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의 일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정민아. 넌 항상 그래왔잖아.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회사에 도착한 정민은 직원들과 아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계약건과 기존 고객 관리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회의 중에 병원 청소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민은 전문가답게 감정을 배제하고 업무적으로만 접근했습니다. 병원 쪽 청소는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해. 소독과 위생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책임자들 교육 더 강화하도록 해. 회의가 끝나고 정민은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의외로 윤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재입니다. 정민은 사위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습니다. 윤재야, 무슨 일이니? 윤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상처받으셨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습관이 있어서요. 정민은 윤재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윤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청소 계약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생각해보니 어머님 회사가 입찰에서 이긴 건 실력 때문일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더 성숙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민은 사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윤재야. 그렇게 이해해주니 고맙네. 전화를 끊고 정민은 조금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사위는 자신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윤재가 연락드렸다고 하네요.
시어머님이 병원 이사장님께 우리 회사 계약건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직은 큰 문제가 없지만 조심해 주세요. 정민은 그 메시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도, 아무리 회사를 키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소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소라는 어린 시절 모습으로 정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항상 같이 있을 거죠? 정민은 꿈속에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꿈속에서도 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대답이 현실에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니까요. 딸도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 정민의 회사는 새로운 건물 청소 계약을 따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최신 오피스 빌딩이었죠. 그 건물의 주요 입주사 중 하나가 윤재가 새로 옮긴 병원이었습니다. 정민은 이번에는 직접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교훈 삼아 가능한 한소라와 윤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 새 빌딩 계약은 당신이 직접 관리해 주세요. 제가 다른 현장을 볼게요. 정민은 회사 이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빌딩은 규모도 크고 중요한 계약인데 직접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믿고 맡길게요.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회사 일과 섞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다른 건물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정민은 우연히 그 새 빌딩 로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죠. 병원 이사장과 마주친 것입니다. 이사장은 정민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정민 대표님 맞으시죠? 저번에 계약서 봤습니다. 직원들 일 정말 꼼꼼하게 하시더군요. 정민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이 인사를 하는데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본 윤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윤재가 인사하자 이사장이 반가워했습니다. 오, 윤재 선생. 마침 잘 만났네. 이분이 우리 건물 청소 맡은 회사 대표님이야. 아주 유명한 분이시지. 병원 위생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해. 이사장의 말에 윤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은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사장님, 과찬이십니다. 윤재 선생님은 제 사위입니다. 이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윤재 선생, 장모님이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신 줄 몰랐네요. 강남 일대 주요 빌딩들 다 맡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윤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정민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자존심과 강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윤재의 말에 이사장은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다른 병원에 있을 때도 정민 대표님 회사와 일했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특히 병원 청소는 아무나 못해요.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정민은 이사장의 말에 감사 인사를 했지만 내심 불편했습니다. 윤재 앞에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칭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사위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민이 자리를 뜨려 하자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잠시 이야기 나눠요. 다음 주에 병원 리모델링 후 특별 청소 계획도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정민은 윤재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윤재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정식으로 미팅 잡겠습니다. 정민은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윤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집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윤재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정민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윤재를 맞이했습니다. 아니야, 들어와. 소라는 같이 안 왔니?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뵙고 싶어서요. 소라는 야간 근무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윤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과 만나신 걸 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존경받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오래 한 일이라 그럴 뿐이야. 윤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 회사가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병원 청소는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어머니 회사가 그 분야 최고라고. 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회사는 아니었어. 소라 아빠가 갑자기 떠난 후 혼자서 소라를 키우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했지. 처음엔 혼자 시작한 작은 청소 일이었는데 성실하게 하다 보니 소문이 나고 점점 일이 커졌어. 정민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라가 5살 때였어. 갑자기 혼자가 되니 막막했지. 그때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인근 상가 청소까지 맡게 됐어. 그러다 병원 한 곳을 맡게 됐는데 그게 전환점이었지. 병원은 일반 건물과 다르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든. 윤재는 정민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셨다니 대단하세요. 정민은 윤재의 칭찬에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살아남기 위해 한 일일 뿐이지. 윤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죠?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벽이 있어. 직업의 벽, 계층의 벽.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지.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먼저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은 윤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소라를 사랑하고 잘 대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윤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소라도 데리고요. 그리고 윤재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 어머니가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무슨 일로? 윤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어머니께 정민 어머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이사장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존경하는지, 회사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어머니가 생각보다 깊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민은 의심스러웠지만 화해의 기회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만나볼게. 윤재가 돌아간 후 정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주말 정민은 박 교수가 지정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의외로 박 교수는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민이 자리에 앉자 박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리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민 씨에 대해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가 이사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그리고 소라가 정민 씨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민은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박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의대 교수가 되기까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의학계에서 자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박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청소업에 대한 제 편견. 사실 제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정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의대에 입학하고 나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죠.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렇게 출세한 후에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민 씨를 보면서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교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의외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딸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직업 세계에 대해 나눴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두 여성이었지만 깊숙한 곳에서는 비슷한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라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서 찾아온 딸을 보며 정민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랑 만나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정민은 차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법이지.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직업을 부끄러워한 것처럼 행동해서. 정민은 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소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들이 하려고 해요. 시어머님도 오시고 엄마도 꼭 와주세요.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소라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재가 말하더라고요. 내 어머니께서 우리 병원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환자들 감염률이 크게 줄었대. 그건 의사들이 수술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야라고요.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의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주말 소라와 윤재의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정민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강남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라와 윤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윤재가 정민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박 교수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정민과 박 교수는 어색하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오셨어요. 박 교수의 인사에 정민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재와 소라의 새 출발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근황 등을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정민과 박 교수는 베란다에 나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진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다르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비슷한 것 같네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결국 우리 모두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 어머니일 뿐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창은 열렸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고 정민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남았을 때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해봤어요?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지.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생각해.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청소일로 거칠어진 그 손에는 여전히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라는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정민은 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보지만 진짜 깨끗한 건 마음이야. 그걸 알게 된 거면 충분해. 소라는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윤재 병원에서 직원 건강검진 행사가 있는데 엄마 회사 직원들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윤재가 준비했대요. 정민은 놀라며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까지 생각해줬다고? 소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재가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정민 어머님과 직원분들 덕분이니 우리도 그분들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한다고요.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일으킨 작은 파도가 어느새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은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윤재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병원 로비에서 윤재와 이사장 그리고 의외로 박 교수도 함께 정민을 맞이했습니다. 정민 대표님, 오늘 행사 어떠셨어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정민은 감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하네요. 박 교수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민 씨, 사실 제가 병원 이사회에 제안했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청소 용역 직원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요. 청결한 병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료진들이 더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민은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선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깨끗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원들이 정성껏 청소한 결과였죠. 정민은 문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죠.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민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인정을 마침내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성공이 아닌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물걸레가 지나가는 병원 바닥을 비춥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깨끗한 바닥 위로 정민과 소라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지고 그 위로 또 다른 그림자가 합류합니다. 윤재와 박 교수의 그림자입니다. 네 개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같은 햇살 아래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직업과 계층의 벽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가족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정민이 평생 청소해온 것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민의 일이라면 깨끗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그들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직함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네요. 정민의 말에 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청소였습니다.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편견의 얼룩을 지워내는 작업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